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2월 8일 두 번째 시간. 오늘 두 번째 시간은 말씀드린 대로 선시 낭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선시. 지난 시간에 여기 신신명 5번째 개송까지 했는데요. 이번엔 6번째 개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신명 6번째. 잠든 물결 시저 물 재우려 하면 자던 물만 더욱더 깨어나리니 고요함과 시끄러움 이 두 곳에 걸리면 이 두 곳을 넘어선 그곳 어찌 알리. 자, 한자를 쓰고 다시 한번 낭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한자는 자, 지동귀지. 움직임을 그쳐서 그침으로 돌아가면 지갱미동, 그 그침이 다시 큰 움직임이 되리니 유체양변, 오직 양변의 양쪽에 유체양변 머물러 있거나 있거니, 양변에 머물러 있거니 영지일종, 어찌 한 가지임을 알 것인가. 영지일종. 자, 잠든 물결을 휘저어서 물을 재우려고 하면, 그러니까 원 상태 그대로가 고요하단 말이죠. 완벽하다 이거죠. 원 상태 그대로가 완벽한데, 네? 그거를 막 휘저어버리면, 휘저어서 다시 그걸 또 멈추게 한다? 이거 자체가 모순에 빠지죠. 지갱미동, 자던 물만 더욱더 깨어나리니, 그침이 다시 큰 움직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출렁출렁 해가지고 더 그쳐있던 거를 그냥 더 크게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요함과 시끄러움, 이 두 곳에 걸리면, 그러니까 고요함, 가만히 있던 그 고요함 또는 시끄러움, 막 출렁출렁대는 시끄러움, 이 두 가지에 집착을 하면 이 영지일종, 어찌 한 가지임을 알 것인가. 근데 여기 석지연 스님은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 두 곳을 넘어선 그곳을 어찌할리,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해석은 분명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양쪽 다 어찌 한 가지임을 알 것인가, 이거보다 일종, 원래 이 한자 자체는 영지일종, 이 한자 자체는 어찌 한 가지임을 알 것인가 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 석전 스님은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 두 곳을 넘어선 그곳을 어찌 알리,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해석은 이 두 곳을 넘어선, 이 양 분별을 넘어선 그곳이 뭘까요? 네, 이 두 곳을 넘어선 고요함과 시끄러움을 넘어선 그곳이 뭘까요? 자, 아까 전에 한자로 좀 줄을 보겠습니다. 지 하는 걸 멈추다, 멈추다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마음의 물결이 자는 상태, 마음이 그냥 가만히 이렇게 동하지 않고 고요한 상태라는 거죠. 더욱더 지동귀지, 네? 잠든 물결을 움직여가지고 돌아간다. 그 물결이 잠잠한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는, 말씀드렸듯이 이런 이 자체가 모순이죠.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지갱미동, 다시 고요한 멈춘, 마음이 물결이 자는 상태로 다시 돌아갈, 자던 물이 더욱더, 잠깐만, 멈춰있던 것이 다시 미동, 미는 더욱더, 이런 뜻이에요. 더욱더
더욱더 움직이게 되리니 깨어나리니. 자, 그 다음에 유체양변. 오직 체는 막혀서 통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체양변, 서로 대립되는 개념, 선악, 명암, 남녀 뭐 이런 거, 짧다 길다, 가다 오다 이런 거 있잖아요. 생사 뭐 이런 거에 양변에 막혀서 통하지 못하게 되면 영지 어찌 뭐뭇을 알겠는가. 일종 하나의 물, 감상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억지로 마음을 고요히 하려 하면, 고요히 하려는 그 의도적인 시도 때문에 마음은 더욱더 혼란에 빠지게 된다. 예, 그렇죠. 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거죠. 심신명예. 우리 심신명예 3조 승찬 스님은 이 말씀을 남긴 것 같습니다. 억지로, 그러니까 고요히 하려고 하지 마라. 근데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 억지로 마음을 고요히 하려 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도조차도 내지 말라고 하는데 쉽지 않은 일인데, 그거 어떻게, 쉽지 않은 일인 게 아니고 아예 모르겠어요. 네,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죠. 선이라는 건.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말로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경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남겨놨으니까 한번 따라가 보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따라가 보는 거죠. 자, 7번째.
일곱, 저 허공 들어있듯이 통하지 못한다면 물질과 정신 양쪽에서 헤매이리니 물질을 버리면 물질에 빠지고 정신을 따르면 정신을 등지게 되네. 예, 한자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종불통 양처실공 견유몰유 종공배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 성철 스님 버버지멜은요, 일종불통, 한 가지에 통하지 못하면 양처실공, 양쪽 다 공덕을 이르리니 견유몰유, 있음을 버리면 있음에 빠지고 종공배공, 공함을 쫓다가 공함을 따르면 공함을 등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이것도 요번에도 일곱 번째 이 개성도 이 석지한 스님은 적극적으로 의역을 하셔서 본래 내용과는 좀 다른데 좋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의역을 해놓고, 하지만 원본은 여기 이렇게 딱 한 짝으로 밝혀놨으니까 자기가 느낀 대로 그대로 해석을 해서 올려놨지만 원본이 있으니까 비교해서 공부해봐라,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 저 허공 여기 일곱 번째 석지한 스님은 저 허공 드넓듯이 통하지 못한다면, 저 허공 드넓듯이 통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했어요. 일종 불통인데 그 일종을 알아라, 뭐 아까 전에 일종을 어찌 알랴, 영지 일종 했는데 이 두 곳을 넘어선 그곳을 어찌 알랴, 그러니까 요 성철 스님에서는
한 가지 힘을 어찌할 건가 이렇게 했는데 이 두 곳을 넘어서 그곳이라고 했어요. 근데 저 일곱 번째는 저 허공 드넓듯이 통하지 못한다면이라고 갑자기 해석을 싹 이렇게 좀 약간 옮겨간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좀 좋지 않은 해석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개성하고 이게 연결되는 내용인데 갑자기 허공 이러면 이야기가 갑자기 어려워지죠. 이 석전 스님은 나름대로 뜻이 있었겠지만 저는 그래서 일종불통하면 아까 말했던 그 일종 한 가지 그 한 가지에 통하지 않으면 양처실공 양쪽 모두에서 다 공덕을 잃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양쪽이란 건 무엇이냐? 귀유 몰유 있음을 버리면 있음에 빠지고 라고 했는데 여기 석전 스님은 유를 물질이라고 봤어요. 유를 물질을 버리면 물질에 빠지고 종공 배공 정신을 따르면 공을 정신이라고 봤습니다. 정신을 따르면 정신을 등지게 된다 이렇게 하는데 유를 뭐 꼭 물질이라고 보거나 공을 뭐 정신이라고 보는 건 좀 오히려 협소한 해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글자 그대로 있음 또는 공 불교에서 공을 주요 주제로 하잖아요. 이 공함에 근데 공함을 물질 귀유 몰유 물질을 귀유 몰유 견이네요. 죄송합니다. 견유 몰유 물질을 버리면 견이 버리다는 뜻이에요. 견유 있음을 버리면 몰유 몰이 빠지다는 뜻입니다. 몰에 빠져요. 그렇죠. 이게 좀 우스운 얘긴데 뒤에 마저 읽어보고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물질을 버리면 물질에 빠지고 종공 배공 공을 따르면 공을 등지게 된다. 이게 반대 어꾼데 물질을 버리면 오히려 물질에 빠지게 돼. 근데 공을 따르면 공을 등지게 돼. 야, 이게 오묘합니다. 물질을 버리면 물질에 빠져요. 왜 빠질까요? 물질을 버렸는데 물질에 빠져요. 계속 이런 어떤 그런 이 판단에는 좋다 나쁘다는 판단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물질이라는 걸 오히려 버릴수록 더 그거에 대한 미련 같은 게 남는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정신을 반면에 종공 배공 공을 따르면 공 막 숭배하잖아요. 세상은 공하다 막 따라요. 무조건 공해 공한 것이요 세상은. 그럼 오히려 배공 오히려 공을 등지게 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게 선사들이 말씀하시면서 견치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게 근데 좀 어려워요. 사실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실천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굉장히 수준이 높은 겁니다. 선은 그래서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이해하기도 어렵고 실천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수준이 높고 선문답 하는 것도 보면 이해 못할 말들을 막 하는데 그 원인이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한자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일종 불통, 일종 그 하나에 통하지 못하면 양처실공, 양쪽 모두에서 공덕을 말하는 거예요. 실공, 공을 잃어버리게 될 테니, 여기는 뭐 헤매이게 될 테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견유, 몰유, 물질을 버리면 있음을 버리면 몰유, 있음에 빠지게 되고, 견은 버리다 말씀드렸고, 몰이라는 거는 빠지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종공배공, 종은 따르다, 순종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종공, 공에 따르다, 공에 순종하면 등지다 이런 뜻입니다. 배반하다, 공을 등지게 되는 것이다. 공을 오히려 배반하게 되는 것이다. 자, 감상을 읽어보겠습니다. 유한한 것과 무한한 것, 유한한 것은 물질, 무한한 것은 정신. 이 둘은 서로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 불의의 이치를 알지 못한다면 유한한 것, 물질에도 걸리고 무한한 것, 정신에도 막히게 된다. 예, 그래서 이 유와 공을 물질과 정신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셨는데 뭐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정도가 뭐 딱딱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게만 해석하는 거는 뭐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나름대로 의역을 해서 저희가 느낀 바를 그대로 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재미를 더해주고 깊이를 더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좋은 것 같아요. 자, 7가지 했고요. 잠시 쉬었다가 30분밖에 안 됐는데 쉬었다가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막 사실 좀 어려운 건데 막 아는 척 하려니까요. 이게 힘들어요.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말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훈이 어디 갔냐? 거기 있었죠? 아이고, 거기 있었죠?
때는 전태찌개를 해먹자. 알았지? 예. 자, 그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째 개송.
예, 8번째. 말이 많고 생각이 어지러우면 점점 깨달음과는 멀어지리니 말이 끊기고 생각의 바람이 자면 통하지 않는 곳 없을 것이네. 예. 이건 뭐 좀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한자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한자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언 다려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전불상웅 전 한층 더 상응하지 못하게 되니 절언 절여 말이 끊기고 생각이 끊어지면 무처불통 통하지 않는 곳이 없느니라. 자,
뭐 그렇죠. 뭐 말 많이 그냥 막 하면 그 뭐 생각이 다원다려 생각이 많으면 전 한층 더 더더욱 이런 뜻이네요. 불상응하다. 여기서는 이제 깨달음과 멀어지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석지원 스님은 더욱더 상응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과 상응하지 못하냐? 깨달음이죠. 깨달음. 그 하나, 아까 말씀했던 하나에 통하지 못하게 되니 한조 일종, 말이 절언절려, 말이 끊기고 생각이 끊기면 무처불통, 통하지 않는 곳이 없다. 아, 그래요. 뭐 분명한 건 깨달음은 이제 그 침묵의 순간에 오죠. 보통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제 생각도 끊기고 말도 끊기고 이럴 때 이런 침묵, 그때 이제 깨달음이 온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것에 자유자재하게 된다. 마음이 모든 것에 가 닿을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뜻일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수행을 하라는 건데, 그래서 고요히 눈을 감고 눈을 뭐 뜨기도 하지만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명상을 하는 이유가 이렇게 말과 생각이 끊기는 그런 경지에 다다르기 위해서겠죠. 예. 자, 감상을 보겠습니다. 언어를 절제하라, 사고를 절제하라. 이것이 깨달음에 이르는 비결이다. 자, 저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사고는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이고, 언어는 그 사고를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을 표현하는 거죠. 그 외에는 다 사실 그 외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런데, 우리 근데 대부분은 이런 그런 목적으로 언어나 생각을 쓰고 있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깨달음과 멀어지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소중한 가르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언어를 절제하고 사고도 절제하고, 절제를 하려면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알려면 언어도 사고도 우리가 그걸 주시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이 자체를 확실히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 인식으로 인해서 의지작용으로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9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아요, 아주. 자, 9.
9. 뿌리에 돌아가면 실체를 얻고 가지만을 따라가단 길을 잃라니. 잠시 생각의 근원 되돌아보면 예전의 꿈속에서 깨어나리라. 이거 어렵습니다. 뿌리에 돌아가면 실체를 얻고 가지만을 따라가던 길. 잠시 생각의 근원을 되돌아보면 예전의 꿈속에서 깨어나리라. 자, 또 한자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를 써보고 해석을 해보면 좀 더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귀, 근, 득지, 득, 지, 수, 조, 실종, 종, 수, 반, 조, 승, 전공, 전, 공. 자, 한자를 읽고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기근 득지. 근본으로 돌아가면 뜻을 얻고, 득지 뜻을 얻고, 수조 실종. 비춤을 따르면 종치를 잃는다. 수유 반조. 잠깐 사이에 돌이켜 비춰보면, 돌이켜 비춰보면 승각전공. 앞의 공안보다 뛰어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면, 근본으로 돌아가면 뜻을 얻고 비춤을 따르면 종치를 잃라니.
잠깐 사이에 돌이켜 비춰보면 앞의 공암보다 뛰어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어렵습니다. 근본으로 돌아간다. 요거 근본으로 돌아간다. 이거를 석지연 스님은 뿌리로 돌아간다. 그러면 그랬어요. 지는 이제 종지, 요지, 중요한 거를 얘기하는 거죠. 중요함, 실체를 얻고, 종지를 얻고, 뜻을 얻고, 종지, 궁극적인 뜻, 뭐 이런 거, 시체라고 표현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득지, 요지, 를 얻고, 수조실종이 이게 좀 이상한데요. 수조. 비춤을 따르면, 비추고 있는 것을 따르면, 실종. 종이라는 건 이제 종교할 때 종인데, 마루종자인데, 근본이란 뜻이에요. 이것도 여기 해설에도 근과 같은 뜻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근본을 잃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이유가 보통 비출 조자는 좀 좋은 뜻으로 쓰이는데 한자에서 특히 불교에서도 근데 여기서는 좀 부정적인 뜻으로 쓰인 거예요. 조자가. 여기 해석에 보면 천차만별로 변하는 현상의 겉모습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환희를 비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겉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겉모습을 쫓아가면 그 근본을 잃는다. 수유라는 건 잠깐이래요. 잠깐 사이에 잠깐 반조라는 거는 생각을 여기 해설을 보면 생각을 되돌려 생각이 나오는 곳을 비춰봄. 물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 그 근원을 찾는 것 같이 오관의 작용과 사고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형태와 사고가 나오는 근원을 추적하는 것. 되돌아보는 것. 간단히 얘기해서 반조. 다시 반대로 비춰본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또 조가 나오잖아요. 앞에 조하고 뒤에 조하고 그러니까 다르게 쓰인 거예요. 비출조가. 자, 승각 뭐뭐보다 낫다 이런 뜻이에요. 이겨 물리친다라는 뜻으로 초월을 뜻한답니다. 승각 전공 전의 공함 예전에 했던 생각을 라고 여기 돼 있는데 전공 전의 공함이라는 건 이제 요 성철 스님의 해설에는 그냥 공함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요 석지연 스님의 해석으로는 전공 예전에 헛된 생각을로 해석을 했습니다. 뭐 이게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냥 공이 아니고 예전에 했던 생각.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공이 좀 부정적으로 쓰인 거예요. 공이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이게 막 한자가 같은 한자라도 긍정적으로 쓰일 때가 있고 부정적으로 쓰일 때가 있고 이래서 해석할 때가 좀 어려워요. 이걸 고지고대로 해석하면 오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석지연 스님의 해석이 그러니까 좀 더 명확한 것 같습니다. 전공 여기서 공은 이제 좀 약간 허망한 이런 뜻이에요. 헛된 생각. 자, 감상 읽어보겠습니다. 언어의 뒷공무니를 따라하지 말고 언어가 나오는 근원을 찾아가라. 사고의 물결에 휩쓸려 가지 말고 사고가 비롯되는 그 근원을 추적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막 브레인스토밍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브레인스토밍으로 막
그 생각했던 거를 막 언어로 다 표현해 놓고 결국엔 하는 작업이 뭡니까? 그 언어 속에서 가장 좋은 그 언어들의 쌓임 속에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 어떤 것에 가장 좋은 방법들을 찾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좀 그것도 이게 마찬가지로 비춰보는 작용이 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우리는 각각의 생각과 말을 비춰봐야, 되돌아봐야 이게 우리가 그 전에 했던 허망한 생각들을 그래서 깨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막 우리가 이불킥도 하고, 예전에 내가 왜 그랬지? 막 그냥 막 온몸이 저리잖아요. 막 그냥 왜 그랬어? 막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것도 나름 좋다는 거예요. 그때 생각과 경험을 비춰보고 막 후회가 되고 그러면 다시 그러지 말고 왜 그랬나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그때 내가 어리석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 어리석음의 반대는 무엇인가, 그 어리석음의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뭐 분별일지 모르겠지만 그 어리석음 그대로를 어리석음을 반성하고 새로운 길을, 더 나은 길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의미가 있다,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자, 다음 10번째 35개까지가 있는데요. 개성이 뭐 재밌습니다. 재밌고, 이게 문제는 이제 나중에 증도가도 할 건데요. 증도가는 훨씬 더 깁니다. 그리고 문제는 증도가를 끝내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모르는 막 시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는 이제 한자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벌써 걱정이에요. 그때는 막 그냥 되는 대로 할 겁니다. 자, 아이고 참. 뭐 좀 한자를 찾아보는, 태블릿 PC 같은 걸로 찾아보는 노력도 필요하겠네요. 나중에는 뭐 해보죠 뭐. 자, 10번째 개성으로 가겠습니다. 10번째.
꿈속의 헛된 생각 굽이침은 이 모두 망상의 나타남이라. 참된 것 구하려 날뛰지 말고 구하려는 그 마음만 쉬게 하라. 자, 한자를 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자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정공 전변 앞의 공함이 전변함은 개유망견 모두 망견 때문이니 불용구진 참됨을 구하려 하지 말고 유수식견 오직 망령된 견해만 쉬어라. 자, 전공, 아까 말씀드렸던 전공은 그 예전에 헛된 생각. 전공 전변은 굴러 변함 이런 뜻인데, 그 헛된 생각은 막 굴러서 변한다는 거예요. 계속 변하니까. 개유망견 모두 개 모두 망현이죠. 개유망현 모두 망상이 현실의 나타남인 거다 이런 거죠. 모두 망상의 나타남이라. 이게 맞죠? 이 모두 망상의 나타납니다. 불용구진 구용 그러니까 참된 것을 구하려고 불용하지 말아라. 네? 참된 것을 구하려고 하지 말아라. 오직 유수식견 오직 아까 수가 있었는데 잠깐만요. 찾아볼까?
유수숙전. 오직 그때 오직 구하려는 오직 유수 그것만을 식견 시다 견은 견해 망견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해설에서는 보고 듣고 이곳에 따로 시체가 있는 줄 알고 참을 구하는 잘못된 견해 그런 식의 태도 자기의 견해 뭐 이런 거 그 참됨을 구하려고 하는 막 온갖 견해들 있잖아요. 그런 견해들을 그걸 그냥 시게 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참됨을 억지로 구하려고 하면 그 망상이 나타나니까 그때 그렇게 그러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애쓰지 말고 오직 그 생각만을 그 생각이 일어나는 그거를 쉬게 하라. 멈춰라. 쉬게 하라. 네. 견해를 내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뭐 이것도 뭐 해석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꿈속에 헛된 생각은 생각 막 변하는 거야. 막 굴러서 변하는 거기 때문에 이 모두 망상입니다. 망상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 망상 중에서도 참됨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뭐 날뛰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날뛰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좀 붙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참됨을 구하려고 뭐 어떤 사상들이 있고 뭐 철학들이 있고 그러는데 그런 거 그렇게 날뛰지 말고 그냥 그걸 구하려는 그 마음만 잠시 내려놔라 이런 뜻인데 사실은 이 내용은 법인들한테는 조금 하기 힘든 내용이에요. 우리 범인들은 뭐 좋은 책이 있고 뭐 어려운 사상책들 읽으면서 자기의 생각의 수준을 키워 나가는 사람도 소수인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또 아주 소수인데 그마저도 쉬게 할 수 있는 정도의 경지까지 이르러라 이런 뜻이거든요. 굉장히 그러니까 수준이 높은 겁니다. 네. 그런 진실함을 구하려는 사람도 소수인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욕심을 채우려고 살죠. 그 윤석열만 봐도 그런 사람이 대통령까지 돼요. 그러니 이 사회가 얼마나 엉망진창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사바 세계는 그런 사람들도 못 골라내서 대통령을 시켜주는 이런 세상입니다. 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신신명의 세상과는 너무너무 다르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감상을 읽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상. 깨달음을 구하는 그 마음 때문에 방해를 받는다. 그대 마음에 어떤 것도 머물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여 텅 빈 대나무가 되라. 그러면 거기 불멸의 소리가 나게 될 것이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떤 건지 조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다음 시간은 호모 사피엔스 독서를 좀 할 거예요. 호모 사피엔스도 빨리 읽어야 되는데 저 계엄 이후로 못 읽고 있습니다. 책도 이게 계엄이 워낙 제 마음을 흔들어 놔가지고 못 읽고 있었어요. 자, 호모 사피엔스를 오후에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모 사피엔스가 끝나면 아마 유전자 지배 사회 요거 오디오북을 할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